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는 얼굴에 웃어야? 웃음에 대한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웃는다는 것은 누가 웃게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이제 뇌라고 하면 내가라고 하는 것과 뇌라고 하는 것이 혼돈이 되니까 두뇌라는 명칭은 반드시 두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 모든 세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누굴까요? 그러면 두뇌가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라는 것이 일명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그냥 문제라고 얘기합시다. 문제가 생겼다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라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오면 뇌는 그때부터 일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그곳을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두뇌는 일을 하는데, 두뇌가 그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가치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있을까요? 더 강하게 있을까요? 아주 강하게 있죠. 그러면 우리 두뇌가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문제를 정상적으로 유지,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두뇌는 24시간 잠깐 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은 돌아가야 돼. 그거는 우리가 숨 쉬는 거 보아도 알고 호흡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피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뇌가 산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두뇌가 그 산소를 몇 분 정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넉넉 잡고 길게는 5분까지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걔는 적어도 한 3분이 넘어가면 상당량의 피해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다? 산소예요. 산소라고요. 그러면 그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차제에 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두뇌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두뇌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두뇌가 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두뇌가 우리 몸에 어딘가에 어떤 고장이 있을 때 그곳에 고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통증이에요. 아픔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어도 내 몸이 아픈 것을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 문제는 상당 부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증이 느껴졌다는 것은 누가 알려준다 그랬죠? 두뇌가. 그럼 두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통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두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알려주는 걸까? 근데 왜 알려주는 걸까요? 그거 아시는 분? 왜 알려주는 걸까? 맞아. 역시 양 박사야. 두뇌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가치유 능력을 발휘했는데 두뇌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게 된 거야. 그거는 그만큼 내가 많이 망가지게끔 도운 거야, 안 도운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 잘못, 네 잘못을 떠나서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다? 크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뭘 닮았죠?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을 다 하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 몸은 뭐하기에 준비해야 한다? 온전하게. 양 박사 공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온전하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야?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상의 기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 대해서보다도 두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니까, 자, 우리 두뇌가 그만큼 우리 뇌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두뇌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진행하고 악화될 때 여기까지 왔을 때는 느낌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나 이거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때는 조금 알려주는 거야, 세게 알려주는 거야. 조금 이 정도 되면 세게 알려줘.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예고. 좀 더 올라오면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 처음부터 죽을 지경으로 아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조금 아플 때 그때 빨리빨리 뭐 해야 한다? 그 무릎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누구를 돕는 걸까? 두뇌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는 내가 두뇌의 그 신호를 받고 예고하고 있을 때 빨리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해주면 두뇌는 많이 좋아할까? 적게 좋아할까요?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두뇌는 좋아합니다. 두뇌가 저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두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줄까 안 해줄까? 발휘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뇌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해야 한다? 그때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것은 그렇게 알려주는 두뇌의 신호에 내가 무엇해야 한다?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홍광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했었는데 그 전주였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어떤 요구에 무엇해야 한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때.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조금은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건 내가 뭐 하니까? 당장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기도하고 뭐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육적으로는 바로바로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뭐 일 좀 하고 뭐 하는데 허리가 살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저도 허리 아픕니다. 아파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빨리 매달리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알려주는 그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민감하게 반응. 자, 그러면 그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운동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목뼈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목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요법 알려드린 거 있죠? 그러한 운동법이 있어요. 운동요법이. 그리고 두뇌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신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두뇌로 우리가 무언가 다시금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중에는 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손을 이용하는 방법은 손을 이용하게 된 이유의 까닭은 손은 제2의 무엇이다? 두뇌예요. 그러니까 손에다 전하는 모든 자극은 100% 어디로 먼저 전달되고 있다? 두뇌.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 코, 입, 귀, 손. 그것만 이해하면 돼. 보는 순간 어떻게 돼? 냄새를 맡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 장로님 냄새 맡고 반나절 뒤에 냄새가 어떻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에?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1시간 뒤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0.1초 안에, 0.01초 안에. 그것은 바로 오감은 누구와 직결되고 있다? 두뇌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신경 전달을 통해서. 그러면 손에 있는 자극도 두뇌에다가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반나절 뒤에 가는 겁니까?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 몸에는 지각신경, 느낌신경이 있어. 그것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지각신경, 느낌신경, 아무튼 그 신경이 우리 몸을 1이라고 하면 우리 손은 몸에 비하여 왜? 민감한 건 손이 민감해요? 몸이 민감해요? 손으로 만져봐야 아 이거 보드럽네. 아 이거 따갑네. 손으로 만지는데 어디에 특히 손 끝에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손은 몸에 비하여 15,000배가 더 많아요. 몇 배? 15,000배. 그런데 우리가 손에다가 어떤 자극을 했을 때 그 자극은 어디로 먼저 전달되고 있다? 두뇌. 무엇을 통해서? 신경은 1초에 약 120에서 200m 간다고. 그러니까 손에 하는 자극은 두뇌로 전달 1초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배의 효과로? 15,000배. 근데
우리가 손에 자극했을 때 우리 두뇌를 통하여 우리 몸으로 다시 전달되는 시간이 1초가 안 걸리지만 그때는 15,000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누구한테? 두뇌에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뇌는 몇을 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열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 그러면 일단 열만 곱해도 몇 배야? 15만 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5만 배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다가 자극하면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즉석 통증 해소법을 이용하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길거리 버스킹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1시간 뒤에 통증이 사라진다. 언제 그걸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지만 어떻게 한다? 즉석에서 확인해주고 우리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당신이 어깨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즉석 확인 체험 결과 그러므로 공감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뢰를 주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 와 안 와? 당연히 오겠죠. 근데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건 우리가 섬김과 봉사로 하는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통증을 잡는 그래서 이건 다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 속이 쓰리든 귀에서 소리가 나든 아무튼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건강을 장담해 주는 게 누가 장담한다? 두뇌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 바로 특공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바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 못하신 분 발 들어보십시오. 저쪽에 좀 들라고 막 망설이다가 내려놓는데 아무튼 통증 잡는 이유는 바로 민감함 때문에 왜 1초 안에 전달할 수 있고 1초 안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을 통증을 잡는다. 우리는 치료란 말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료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뭐 진단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은 즉석에서 잡아줄 수 있다. 무슨 단어로 쓴다?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